안녕하십니까. 토브 원장입니다. 지금 계속 토브 7월 또는 이제 여름방학 때 새로 오픈하게 될 토브 인문학 과정인 토브 독서와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법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이 지식을 쌓아 나갈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정보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더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학생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되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이란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실제로 그게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잘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 토브 인문학의 일부분이죠. 한 파트별로 매주 저희들이 항상 1교시 때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영어와 국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 지문들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고 지식도 쌓으면서 어차피 영어도 공부할 거니까요. 참 지문이 참 어렵습니다. 고전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런 책들은 제가 그냥 쌓아 올려봤습니다. 이 책들이 일명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이 사실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사유의 흐름, 생각의 흐름들을 가장 빠른 길로 잡아주는,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더 있습니다. 이거에 한 몇 배 정도로 더 쌓아올릴 수 있지만 쌓아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쌓아올렸는데, 이 책들이 고전의 반열로 오르게 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전이 뭐냐고. 고전의 반열에 오른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 책 같은 그런 책들이 수백 권도 있겠죠. 그런 책들이 고전이라는 반열에 올라오게 된 것은, 물론 그 책이 쓰여진 시기는 다르지만 그 책이 쓰여지고 나서 지금 2025년 지금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상가들의 검증을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책들, 그런 책들이 고전의 반열로 오르게 되었고, 이 사유의 흐름대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문해력과 기초적인 지식들 또는 이제 수능이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책을 다 읽기에는 불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제가 학원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한 20년, 올해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영어를 가르칠 때 한 3, 4년 그때까지는 그냥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고 또 쉬운 문제는 쉽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이거는 킬러 문항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같은 종류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며 왜 이런 지문이 자꾸 반복되는지, 그걸 찾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책들입니다. 사실 이 책들이 계속 수능에도 기출되고 비문학도 기출되고 계속 기출되는 건데, 왼쪽이 제가 오늘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인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제가 오늘 그렸거든요. 제 그림을 조금 또 접해보려고, 음악도 해보고 또 그림도 해보고.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친 책이 있습니다. 이 받친 책이 뭐냐면은 이 괴델 에셔 바흐라는 책인데, 이것도 고전입니다. 이게 퓰리츠상을 받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작년에 EBS 수능 특강 국어가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영원한 황금 노끈이라고 부제목이 있어서 괴델 에셔 바흐. 괴델은 수학자고요. 에셔는 전 잘 모르겠고, 이제 바흐는 음악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황금 노끈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창발성에 대한 건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서울대 권장도서에 있고, 이 책들은 다 서울대 권장도서에 다 있습니다. 또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책을 읽으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마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이라는 게 참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범위가 크겠죠. 근데 이 책을 저는 사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게 걸린 시간이 대략 한 학원을 시작하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나오는 테마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한 15년, 한 16년 그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한 권씩 책을 사서 읽고 뒤에 있는 책도 모으면서 책을 읽어 나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쯤 되니까 한 17년 정도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그다음 영상으로 만들고, 그냥 한 권의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또 요약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더니 물론 교만이겠지만 지금쯤 되니까 어느 정도의 흐름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어서, 물론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겠죠. 근데 더 늦기 전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 지식을 이제 올바르게 한번 전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권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영어만 일단은 먼저 정리해 나갔었죠. 영어에서 나오는 테마들 한 개씩 그렇게 헤쳐나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학자가 사실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철학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철학 이외의 부분에서 또 사회학을 또 접하게 되고 콩트를 가지고요. 사실 콩트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콩트에 대한 내용이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그 사회학자까지 가서는 뭐 마르크스는 잘 안 나오죠. 우리나라의 그 좀 정서상 마르크스보다는 이제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의 브루디웨, 그리고 또 진화도 꼭 공부하게 되고, 또 과학도 사실 저는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토스부터 그리고 EH카, 그 다음에 또 물리, 뭐 우주, 그다음에 심리, 또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어쨌든 참 많은 학자들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분산됐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 되니까 이게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철학의 흐름이 있고, 또 사회학의 흐름이 있고, 심리학의 흐름이 있고, 과학의 흐름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고, 또 사회학의 흐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정리를 해 나갔고요. 그래서 파트별로는 이제 그 흐름을 다 잡은 상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전부터인가요? 이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사회학이 연결이 되고요. 좀 굉장히 특이하지만은 심리학과 또 그 뇌과학이 또 연결이 되고요. 그거는 되게 많이 밝혀진 상태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철학과 이제 과학이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나씩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에 나오는 영어는 그냥 뭐 간단하게 풀고요. 이제 비문학까지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과 토론도 하면서 비문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하는데, 비문학이 좀 선을 좀 요즘 많이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문들이 어떤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자꾸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넘어가 버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철학, 현대 심리학, 또 현대 정신분석학, 또 현대 또 미술학까지, 지금 서양 미술사까지 공부리치. 그래서 이제 미술을 공부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했던 게 지난 한 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식을 아이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학원이 오픈이 된다면 일단은 소수를 중심으로 받겠죠. 그런데 그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성과가 중심이니까요. 이 성과라는 게 사실 참 어떻게 그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지식이라는 걸. 성과라고 한다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아이들한테 칸트를 알고 있냐? 칸트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또는 뭐라도 어떤 학자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만약 그 학자를 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많이 손 내리겠죠. 근데 또 살아남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분이라도 한번 요약할 수 있냐 하면은 요약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게 책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현대의 정치, 철학, 사회, 역사 전 분야, 현대 역사, 현대 사회, 현대 정치 사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알면은 그 책이 참 읽기가 되게 쉽고요. 그럼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실 정치, 사회, 경제가 요즘 전부 다가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되고, 그래서 성과라는 건 이제 제가 추론 독해반에서 중3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중2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는데, 앞으로 토부 독서와 지식, 토부 인문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1년 뒤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아이들의 수준이, 독서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를 데이터나 아니면 통계를 낼 수 있다면은 그게 아마 성과물이 되겠죠.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한 그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어왔겠죠, 아이들이. 근데 그런 책을 읽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또 독서와 논술 같은 것들을 공부했겠죠. 그런 아이들이 중3이 되었을 때와 또 저희 토부에서 지식을 공부하고 독서를 한 뒤에 그 아이들이 중3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비교가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면은 그거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일단은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고요. 아마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는 영어 학원이잖아요.
영어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런 걸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못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독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혀 영어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독서, 어떤 책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가 왔던 그 여정이 있죠. 제가 왔던 그 여정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물론 뭐 근대화 이론이 그렇게 되었었죠. 선진국이 후진국을 근대화 시킨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말했던 게 그 답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겪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길로 따라오면 선진국이 된다 했던 게 이제 근대화 이론이고, 이제 이게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제가 답습해왔던 길을 이제 쭉 이어 나가는 건데, 그걸 쭉 이어서 가르쳐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책을 어떻게 읽는가, 이런 것이겠죠. 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찐 문과형이고, 그리고 저는 MBTI에서 극 I형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되게 좀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조금 바탕을 두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긴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권이라도 선택해서 이제 아이들이 읽는다면은 한 권에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다른 공부도 하면서요. 수학도 하면서. 근데 1년 동안 읽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책을 덮고 나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은 아이들은 되게 장황하게 수박 겉핥기식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하는 그 찐 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이기적 유전자, 그 말하는 그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라는 걸 얻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고,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데미안입니다.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참 내 지식이 되었다. 내가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었다. 그러한 지식은 일단은 먼저 독서를 한 뒤에 스스로가 지식을 꺼내는 것이죠. 이것도 철학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대륙 합리론, 연구 경험론 이런 게 있는데, 또 두 번째 방식은 먼저 이 책에 대한 중심이 되는 내용, 중심이 되는 철학,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글 쓴 이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데미안과 관련된 이러한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대충 줄거리를 안 뒤에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또 지식이 되겠죠. 그 두 개 중에서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며 지식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식이 습득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 이 책들은 이제 영상이 한 8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요. 그 800개 영상 안에 당연히 다 들어왔겠죠. 근데 그게 딱 한 15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한 권을 요약했고, 제가 책이 되어주는 것이죠. 제가 책이 되어주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먼저 지식을 다 쌓은 뒤에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조금 편하겠죠. 뭐 이 중간에 파란 책 있죠. 이 책은 절판된 책입니다. 도덕 철학의 기초라고 해서. 근데 이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도 철학입니다. 철학의 3대 분과가 있거든요. 존재론과 인식론과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 가치론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율주행차 딜레마라든가 트롤리 딜레마라든가 그런 게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요약을 다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되겠지만, 이 책은 절판됐고 이미 이 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얇은 본이라도 있는가? 이 약본도 없고 이거는 또 발췌본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이 책에서 포함된 그런 내용들을 다른 책에서 찾으려면은 일단은 영문본고를 하루 종일 다 뒤져도 아마 관련된 책을 못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특히나 더 그렇겠죠.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파란색 책이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럼 이 책을 다 읽으려면 한 5권, 6권의 그 책을 읽고 그 발췌를 하고 중간중간. 근데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인가?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제가 이야기해주는 영상만을 보더라도 이 책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의를 하고요. 자료를 한 개 만드는데 이 책을 다 읽고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요약해서 엑기스만 말했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무런 지식을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30분 동안 집중해서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관련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쓰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최선입니다. 아니면 관련된 책을 다 읽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책들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은 사람도 없지만 하지만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그건 결과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3이 되어서 하나씩 책을 읽어서 칸트를 모를 바에는 차라리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칸트의 사상을 알려주고, 칸트의 전후 흐름과 또 칸트의 당대에 살았던 그런 상황들, 이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간 뒤에 칸트 책을 짧게 읽은 뒤에, 그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이 하면 30분, 그리고 뭐 길어봤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그런 다음에 칸트 책 요약본, 아니면은 요약본도 힘들면은 제가 요약한 한 A4 용지로 한 2장, 앞뒤로 빡빡 2장 되는 그 요약본을 제가 항상 만들거든요. 그걸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차라리 책도 안 사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아마 한 명씩 알아나가는 거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뭐 학문 간의 융합도 같이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넘나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철학 조금 문을 열고요. 개론이죠. 다음에 과학의 문을 조금 열고요. 자, 과학 참 재밌습니다. 이게 뉴턴 역학 이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왕성의 발견, 이런 것도 참 철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 조금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조금 문을 열고, 심리학 열고, 조금씩 열어줍니다. 다 문을 열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조금씩은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경제학도 좀 열어주고, 진화도 좀 열어주고요. 그 1차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적어도, 물론 흐름은 안 보이겠지만, 학문이 이러한 범주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시작이 되는 아버지들이 있다는 걸 먼저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이제 여기서 그 아버지들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을 조금씩 단계를 밟겠죠. 이렇게 3단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넘나들게 되고요. 그런 수준까지 뭐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건 학생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뭐 내신이면 또 내신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3학년은 조금 어리고요. 4학년쯤 되면은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궁금해하더라고요. 막내는 좀 이과 형향이 있어가지고 이과 쪽으로 우주에 대한, 그리고 뭐 엔트로피도 물어보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면은 또 제가 질문에 답도 해주고요. 좀 재밌게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책을 읽고 나서 지식을 얻는 거.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과, 그리고 어쩌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식을 먼저 갖고, 제가 촬영해 놓은 모든 영상, 그런 영상 이 800개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공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학원에서 와서 듣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요약본을 읽고요. 그런 뒤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아이들이 이 사람 공부하고 싶다. 그럼 칸트의 약본을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얇은 책이 있거든요. 칸트 요만한 책, 이런 것만 읽어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책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칸트만 설명하더라도 일단은 칸트가 있기 이전에 두 학파가 싸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 경험론과 대륙 합리론, 또 그것도 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르네상스 때문에요. 그 뒤로 이제 영국 경험론에 대표적인 3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1티어라고 한다면은 역시 영국 경험론은 프란시스 베이컨, 그 다음에 존 로크, 데이비드 휴. 그리고 데이비드 휴메의 친구가 또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되고요. 또 대륙 합리론에는 역시 1티어 데카르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런 다음에 이걸 합한 사람이 칸트고요. 그럼 칸트 얘기할 때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도덕 철학이거든요. 그럼 칸트의 철학과 반대되는 철학이 있으면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 근데 공리주의 하면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자지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1984라는 그 조지 오웰의 소설.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서 다 그물이 엮인 듯 하지만은 하나의 그런 맵으로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하지만 재미없진 않게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추상적이죠. 설명을 드리는 게 추상적이고, 또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실패하는 경우는 관심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실패하죠. 근데 그 아이들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영어로 그걸 공부했었거든요. 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영어는 빼고 한글로 하니까 오히려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책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한 개씩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이제 거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도 풀 수 있고요. 거기서 비문학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영상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패드로 다 볼 수 있고, 이제 요약하거나 이런 책의 요약본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요약을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단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 또는 줄거리를 또 한 번 요약해서 한 A4 반 페이지로 정도 한번 글을 써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덜 들고요. 이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외고 준비를 처음 했었습니다. 자소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이제 그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자소서를 썼는데 자소서의 내용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학자의 학설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궁금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니 뭐 한 줄이라도 누구의 철학이다, 누구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또는 과학자들이라면은 토마스 영이다, 뭐 하이젠베르크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읽고 너가 말한 부분의 학자가 이 학자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전부 다 저희 백그라운드에 다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고 준비를 했었을 때 학교별로 한 10명이 뭐 상담연구를 지원한다면은 이제 1명 정도 합격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합격했었거든요. 대신 외대부고는 조금 특이합니다. 외대부고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외대부고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지 그 내용은 제가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대부분 외고 쓰는 학생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수준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수준에서 살짝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학생이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의 정도는 다 이 책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책들이 이제 이 책 안에 다 포함시켰는데 지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과학이나 아니면 뭐 철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책들이 사실 여기 있는 책이 노벨상을 탄 책입니다. 이 노란 책이요. 노벨상을 탄 책들이 몇 권 있고, 노벨상 이전에 뭐 종회기원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노벨상 이전이죠. 근데 노벨상은 이제 노벨 문학상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책입니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 같은 정도의 내용도 이제 요즘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교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MBA 다니는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이 3년 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재작년도 수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경제와 그다음에 과학은 발전하죠. 근데 철학 같은 경우나 심리학 같은 경우에, 또 사회학 같은 이런 종류의 학문들 같이 약간 함축적인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과학 부분에서는 이번 올해 나왔던 게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책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있죠. 근데 노벨 비문학상은 없습니다. 근데 비문학상으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퓰츠상이죠. 이 책이 퓰츠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비문학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 이미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걸 받침대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에 또 뭐 채워야 되거든요. 이 밑줄이 있으면.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이미 800개 영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의 지식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러한 공부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정은 어머니께서 과정을 잘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유라는 그게 참 언제부터 역사상 지구 역사가 48억 년, 45억 년이라는데, 그리고 인류 역사가 최초의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는 게 4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그 사유를 깊이 시작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문명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렇게 많은 걸작과 대작들이 나오게 된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수능에서 묻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탄생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선호치는 않을 겁니다. 영어는 가장 기본이죠. 저는 영어를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은 어릴 때부터 이런 지식들을 국어로 쌓아나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면은 그때는 이제 영어에서 TR과 BR을, 그래서 추론 독해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TR과 BR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합해지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오늘은
사실 무슨 말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식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 것인가 조금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롭게 이 토부 독서와 지식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또 너무 거창하겠지만 웃으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분당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지식이 더 많은 아이들은 없을 것이다. 없어야 하며 없을 것이다. 그 목표였습니다. 분당을 청소년들의 지식의 성지로 삼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좀 거창하고 조금 유치하지만 근데 그 꿈은 변치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걸 영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어와 영어를 좀 짧은 시간에 동시에 잡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수학을 하면서 그리고 내신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사라 할지라도 중2를 넘어가는 초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초3 중에서도 중3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오십시오. 오셔서 마음껏 지식을 향유하면서 저랑 토론도 하면서 궁금하면 질문도 하면서 관리선생님들 또 따로 계실 거니까요.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싶은데 더 지식이 없다 한다면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가지고 또 찾아볼 거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계속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하나씩 영상이 올라가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다 오픈을 하겠지만은 이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군더더기 없이 좀 짧게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오늘 제가 완성했고요. 이제 신사임당의 그림입니다. 이제 다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서 미술에 대해서 요즘 미술이 너무 잘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듀샹 참 머리 아프죠. 하지만 왜 그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미술사적으로 쭉.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 때 인상주의가 왜 나왔냐 그런 걸 한번 그냥 궁금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겠죠. 근데 던졌는데 한 명이 알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인상주의가 나왔다.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집단지성이 되지만 근데 그거는 각자의 지식이고 학원 전체의 집단지성일 뿐이고 한반에 스스로가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은 다 아는 거. 그게 자기 혼자만의 그 지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능 칠 때 같이 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풀 때 같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한번 넣어주려고 합니다. 바쁘지 않게, 쫓기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보폭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고를 쓰고 싶은 학생들은 이 토부 인문학 안에서 이 책 안에서 한 분야를 선택해서 나는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또 저랑 또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좀 여기가 좀 구질구질하게 그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